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 1월 숨진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죠. 내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받게 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올해 초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를 극단적으로 내몬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 게 진상대책위의 결론이었습니다. 입사 동기 간호사에 비해서 근무일은 많고 휴일은 적은 것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지표 중에 해당되는 대표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도 선제적인 기획형 감독 대상. 감독할 사업장을 찾을 때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과거 감독 결과와 신고 자료를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별하고 스마트폰과 CCTV 등 디지털 자료를 복구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도 도입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조금 더 실제적인 업무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화해서 확실하게 좀 법 준수, 그다음에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확행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회피 제도와 신고인 보호를 위한 기피 제도도 도입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신고자 등과 특수관계일 경우 사건을 회피할 수 있고 신고인은 근로감독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최근 외주업체에 채용 과정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채용 업무 대행 업체들의 허술한 관리로 애꿎은 취업 준비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공공기업과 공기업들은 공정성을 위해 채용 과정을 외주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주업체의 부주의로 애꿎은 취준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잘못 발표한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렀다가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필기시험 중 답안지 배포와 교체에 논란이 일자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지난 7월 필기시험을 치른 시청자 미디어 재단도 답안지 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자 재시험을 결정했는데 외주업체의 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외주업체들의 부실한 채용 관리 행태가 잇따라 노출된 가운데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만 애가 탑니다.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게 취준생 입장에서는 취업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나. 전문가들은 채용 주체가 되는 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사는 기업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주화 주는 것보다는 본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에서 직원을 뽑고 시험도 감독하는 것이. 허술한 채용 관리에 취준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 역시 제대로 된 인재를 선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올해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신입과 경력, 신규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131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신규 채용을 늘린다는 기업은 17.5%에 그쳤습니다. 반면 33.6%는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경기 악화와 회사 내부 상황의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을 지자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해고 시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검침원 A씨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포항시는 2017년 A씨와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것을 중노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A씨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가 실질적으로 A씨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고용계약 관계였으므로 노동자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6일부터 서민들의 은행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선보입니다. 금리가 높고 변동 위험도 있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소재영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존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고정금리로 갚을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전환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 3%대를 웃도는 변동금리보다 낮은 1.85%에서 2.2%의 고정금리로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잔액이 3억 원이고 만기가 20년인 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2.05%로 낮아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6만 원 넘게 감소합니다. 다만 3년 이내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최대 1.2%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로 한정되며 다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연소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고 나도 상환 능력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대환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정부가 시행하는 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은 이번 대출 상품에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이들을 위한 금리 경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5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죠. 4년 뒤인 2023년에는 한 해 예산이 600조를 돌파할 전망인데요.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의 나랏빛 사정은 괜찮은 건지 이순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총액은 513조 5천억 원입니다. 2017년 400조 원 돌파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은 건데 정부 예측대로라면 4년 뒤인 2023년에는 600조 원도 넘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살리고 경제 수준에 걸맞게 복지 정책을 펴자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 하지만 문제는 재정 여력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부 지출은 연평균 6.5% 늘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3.9%밖에 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빠르게 늘어나니 부족한 부분은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에서 2023년엔 46.4%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한동안 금과 억조로 여겨졌던 40%는 훌쩍 넘지만 그래도 나라 빚이 GDP 2배가 넘는 일본, GDP 규모에 맞먹는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하면 건전한 편이라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하고 비교한다면 저희가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복지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 지출은 한번 설정이 되고 나면 계속적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세 등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요. 쓸 계획만이 아니라 이를 충당할 증세 계획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밥도 혼자, 노는 것도 혼자, 뭐든지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보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홀로 움직이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요즘 대학가의 혼밥을 위한 1인 좌석까지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학교 식당. 4인석부터 6인석까지 모두 3-3-5 모여 식사를 즐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심시간이라 학생들이 식당에 몰리고 있는데 이미 1인석은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1인석이 있어 언제든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며 자리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공부하다가 밖에 나가서 혼자 먹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학생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좀 더 이런 1인석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대학교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아예 학생 식당 리모델링에 나섰습니다. 혼밥 수요가 급격히 늘다 보니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식당 테이블의 상당수를 1인석으로 바꾼 겁니다. 원래는 4명이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에서 혼자 먹을 때는 좀 자리 차지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혼자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한 업체에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성인 남녀 2,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이번 추석을 혼자 보낸다고 밝힌 가운데 뭐든 홀로 하는 문화는 갈수록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열차가 지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복선전철 신안산선이 지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가 놓이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신안산선. 중간에 15개역이 들어서는데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흥 목감지구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현재 호가가 6억 원대로 2014년 분양 때보다 2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KTX 광명역 주변은 집값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광명동굴 인근 가학동 주변 역시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KTX 광명역 주변은 인근 외곽선과 제2경인선 등 교통 인프라 덕에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요. 가학동 주변도 여기 신설된다는 소식에 거래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GTX 노선 역세권 주변 청약시장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 접수를 마친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168가구 모집에 99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8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남양주 지역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GTX B노선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4.5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지역 아파트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206대 1로 일부 평형은 2000대 1을 넘었습니다. 그간 미분양이 넘쳐 활기를 잃었던 파주 운정 지역도 GTX A노선 건설 기대감이 작용하며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최대 30분 이내 주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역사가 건설되는 주변 지역의 유동인구라든지 또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다만 청약을 할 때 아파트와 역과의 거리를 따져봐야 하고 열차 개통 시점보다 주거 편의시설이 늦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패키지 여행하면 값이 싼 대신 쇼핑을 강요받거나 가기 싫은 장소를 가야 하는 단점부터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이런 패키지 상품 대신 맞춤형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역 앞 패키지 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비싼 물품을 구매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추천을 강요받는 뭐 5성급이고 뭐 좋다 이래서 막 항상 들어가면 우리나라 모텔보다도 못한 그런 호텔. 그래서 굉장히 후회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단체 패키지 여행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좀 더 자유로운 여행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행업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색 테마 여행 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의 제주도 여행 상품입니다. 어떤 항공기를 탈지, 숙박은 어디에서 할지, 렌터카는 어떤 차량으로 할지 여행객이 원하는 대로 골라 여행 상품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춤 패키지를 비롯해서 이색 테마 여행 상품은 최근 1년간 30% 이상 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개개인의 여행 취향을 고려해서 또 다른 여행사는 내년 2월부터 전통 패키지 상품을 아예 없애고 맞춤형 여행 위주로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지만 기존 패키지 상품보다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사회
국제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짧은 추석 연휴였지만 잠시라도 숨을 고르며 피로가 다소 사라진 걸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직장을 다니며 건강에 무리가 온 경우도 많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직장인들은 입사 전후 건강에 얼마나 변화가 생겼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저도 추석에 가족과 보내며 다소나마 피로를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의 변화를 느낀 직장인들은 얼마나 됐나요? 네, 취업 포털 링크루트가 얼마 전 직장인 671명을 대상으로 직장병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장병이란 직장을 다니며 얻게 된 병이 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입사 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9%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보통이다는 11.3%, 그렇지 않다인 불과 4.9%가 응답해 많은 직장인들이 입사 이후 건강에 무리가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명 중 2명을 제외한 직장인이 건강에 이상 신호를 경험했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직장병으로 1위에 오른 건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었는데요. 18.9%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의 10명 중 2명은 불면증, 만성 피로는 물론 우울증이나 화병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거죠. 2위는 16%가 뽑은 소화기 장애였는데요. 만성 소화불량, 위궤양, 속쓰림, 변비, 또 설사 같은 질환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을 만성적으로 겪는 경우도 많아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또 3위는 번아웃 증후군으로 12.6%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몰입해서 일을 한 뒤 그것을 다 마친 뒤 무력함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세 가지 질환 모두 직장인이라면 한 번씩은 겪어봤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입사 후에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상당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두통을 호소한 경우도 11.2%, 터널 증후군, 거북목과 같은 신경 이상 증세를 겪었다는 직장인도 11%였습니다. 이외에도 급격한 체중 증감, 면역 저하,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직장인도 상당했는데요. 또 당뇨냐 고혈압, 신장계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발했다는 경우도 각각 2.4%였습니다. 이 순위권 밖엔 시력 저하나 원형 탈모를 경험했다고 밝힌 경우도 있어서 직장 생활하며 직장인들이 다양한 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원인은 뭐였을까요? 네, 직장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원인의 1위는 운동량 부족이었습니다. 19%가 뽑았는데요. 또 스트레스성 폭식이나 불규칙한 식사 시간처럼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직장 상사, 동료와의 관계도 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장 상사와 동료가 괴롭히거나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질병이 발발했다는 응답률도 15.8%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실 여건, 근무 환경과 업무 강도는 공동 3위로 각각 13.1%가 뽑았는데요. 5위는 11%의 응답률을 보인 스트레스성 폭식이었습니다. 6위는 9.7%가 뽑은 야근이었고 7위는 6.5%의 비율을 보인 출퇴근 여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말 근무와 회식, 과음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건강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장 상사,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변화가 생겼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의 주 연령대는 어떻게 됐나요? 네, 연령대별로는 40대 응답자 중 87.7%가 가장 많은 이상 증세를 호소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20대, 30대 역시 각각 84.7%와 83.4%의 응답률을 보여 20, 40대 모두 8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성별로 봤을 땐 79.7%의 응답률을 보인 남성보다 여성이 87.5%의 응답률을 보여 건강에 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마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직장을 다니며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또 건강처럼 잃는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칠 정도로 바쁜 하루가 이어지는 일상이지만 심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 또 적절한 식이요법이라도 잊지 마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